안녕하세요. 오늘의 땅입니다. 토지 매각이 필요하다면 당사가 분양해 드립니다.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02-508-5253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새만금은 도시지역 토지가 투자의 답입니다. 라고 그동안 계속해서 각종 자료를 예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시지역 토지 투자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도시지역 투자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날이 결국 오고야 말았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하여 벌어진 나비 효과가 결국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또 하나의 규제 정책을 탄생시켰습니다. 농지법 개정인데요. 희한하죠. 원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 잘못이 또 이루어질 만한 곳을 규제를 하는 게 사회통념상 당연한 일일진데,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듯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적 규제 정책은 그동안의 부동산 입법이나 규제 정책상 참 일관되구나란 것은 인정할 만합니다. 문제는 머릿속 이론과 현실 시장 반응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머릿속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여전히 투기 세력이 판을 치는 것 때문이라는 시장 탓맛을 하는 인식은 여전하다는 게 문제겠죠. 아무튼 법이 시행이 되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그 대안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5월 18일부터 시행될 2단계 농지법 개정안에 규제를 받을 농지 투자가 앞으로 과연 실익이 있을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농지 거래와 관련된 규제 사항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분은 전혀 상관은 없겠지만 과연 그럴 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사안이 심각한 만큼 분량도 좀 많고요. 내용도 난해할 수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킵하거나 창닫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낭패를 보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보도 자료들입니다.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허위 신청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주말 농장도 영농 계획서 작성해야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대폭 강화, 3월 초에 발표된 기사들로 제목만 보더라도 농지와 관련되어 뭔가 일이 터질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모두 작년 7월 개정된 농지법 중 오는 5월 18일부터 적용될 2단계 시행안에 대해서 다룬 기사들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등기 이전 시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동안은 발급 신청서에 이름하고 취득할 농지 주소지 그리고 도장만 찍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신청하면 발급이 될 정도로 사실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자체에서 농지증 신청서대로 농지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사후적 관리 개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중에 농사를 짓는지 확인해 볼 게 개념이 아니라 정말 농사를 지을 건지 먼저 증명해 봐, 이런 사전적 개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논, 밭, 과수원 같은 순수 농지가 아니라 등기 이전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필요한 모든 토지가 이번 농지법 개정에 직접적이고 전방위적인 규제 대상에 들어가면서, 특히나 앞으로 이런 땅을 취득하려고 했던 분들은 유보하면 되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팔려고 했던 분들은 매수 수요 실증으로 큰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7월부터 시작된 1단계 개정안으로 인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가장 흔하게 사용됐던 취득 목적 중에 주말 채용으로는 더 이상 취득이 불가능해졌고요. 영농법인들에 대한 규제안도 개정 당시 즉시 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오는 5월 18일부터는
취득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가하겠다는 농지 취득 자격 강화 시행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불법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 요건을 강화해서 투기 자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주로 매매나 경매, 증여, 상속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경매에 참가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된 이후 법원이 지정한 기일까지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 10%는 몰수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게다가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 기일이 기존 2일에서 4일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농지취득을 위한 입찰 참가는 리스크가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도 입찰 보증금을 날리고 매각 불허가가 되면 누구에게 하소연 하시겠습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속이나 증여도 농지취득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도대체 내가 내 돈으로 땅을 사는데 왜 투기인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부나 과세관청에는 토지별로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매매를 통한 자본적 이득만을 취하는 행위를 투기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건축을 해야 정상인 것이고, 정답이면 농사를 지어야 정상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건축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지으면서 땅을 산 후 팔아서 돈만 남겨 이러면 투기지 라고 규정을 하며 그동안 세금을 부과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기본 세율은 더 높은 상황이죠. 그래도 가격 상승분과 보유기간을 고려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더라도 할 만한 상황이었죠. 사실 농지의 투기 세력 진입 차단이라는 명목도 좋고요.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 명목도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 실수요자,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사려는 실수요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가뜩이나 농촌 인구도 줄어드는 판에 또 농사를 지으려는 분들은 전부 땅을 살 정도로 돈들이 많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21년 4분기 기준으로 봐도 비도시 지역 땅을 매수한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불과 28%, 매수인 10명 중 3명만이 비도시 지역 땅을 취득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순수 농지로 한정을 지으면 그 거래량은 더욱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시행될 농지법 개정안은 정말 농지 거래의 종말을 선고하는 법안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려는 분도 팔려는 분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도 모두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겁니다. 그나마 매입하려는 분들은 다른 대안 토지를 취득하면 되지만 팔려고 준비 중이거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심각하게 출구 전략을 고민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아니,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총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취득 단계에서의 규제 사항이고, 5번째, 6번째는 보유 농지에 대한 규제 사항입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농업경영계획 서식 대폭 개편과 함께 주말용농계획 서식 신설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나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체크할 예정인데요. 제가 이 서식 개편에서 가장 우려되는 항목들은 바로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착수 및 수확 시기 등을 기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들 대부분은 주말 체험 용도로 투자용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영농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기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새만금을 기준으로 서울이나 대구, 부산 등 외지인들 같은 경우 취득한 농지와 거주지와의 거리를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영농이 가능한 거리로 지자체에서 과연
얼마나 인정을 할까요? 누가 봐도 영농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을 것이 당연합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부터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 거부로 농지취득이 불가능해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지취득자의 직업 확인 서류 첨부입니다. 직업이나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그나마 무난해 보이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농업인 확인서, 농업법인 정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겠죠. 세 번째는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의 원칙적 제한입니다. 예전에는 불법 전용 농지라도 큰 무리 없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불법 전용 농지는 농지증 발급 제한으로 등기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 구, 읍, 면장이 판단한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예외 사항을 두기는 했는데요. 이 예외 사항마저도 불법 전용된 농지를 영농을 위한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서 다른 목적이 아닌 농사만 지어야 되는 경우로만 한정이 됩니다. 그것도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매수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부여되는데 이렇게까지 해당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차라리 그 옆에 있는 농지를 사고 말죠. 설사 농사를 정말 지으려고 원상복구한 그 땅에서 농작물이 잘 자란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땅을 매수할 영농인이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번째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구체화입니다. 이 농지위원회는 이번에 신설되는 심의기구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절차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농지취득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기구입니다. 특히 화면에 보이는 5가지에 해당하는 농지취득 사유에 대해서는 무조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다음 2가지 사안이 문제가 될 텐데요. 바로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그리고 한 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취득하려는 자의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2가지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일부 실수요 목적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당이 될 것인데요. 문제는 이 위원회 성격상 심의 통과가 수월할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아야겠죠. 지금까지는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외지인들일 텐데 농지 취득 단계부터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서 당연히 농지 처분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정책이 바뀔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규제 쪽으로는 아주 도같은 분들이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보유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농지법 규제에 해당하는 농지는 소유권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이 필요한 모든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5번째는 바로 농지 사후 관리의 강화를 위해 매년 조사해야 하는 농지 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조사 대상 농지 중 역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용 목적으로 취득한 분들에게 문제가 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내 범위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된 토지, 농지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이 3가지 항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농지 소유자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소수 말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농지 소유자는 매년 과태료 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강제처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특히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농업 경영의 미이행 시에는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일명 얄짤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 구체화입니다. 농지원부가 사라지고 농지대장으로 농지관리 체계가 변경이 되는데요. 특히 농지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이용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으로 보입니다. 농지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임대차 계약서를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길 경우 그에 걸맞는 제재 사항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8월 18일 이후 변경되는 농지대장 정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란 보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재 사항이란 바로 과태료입니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에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의 체결, 변경, 해제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 등의 첨부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 농지 임대차 정보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이 항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화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강제 시행된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화랑 농지의 이용 및 실태를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농지대장의 농지임대차 관련된 내용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한 이 법안은 너무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화의 실제 목적은 세원 확보를 위한 임대시장의 정보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게 민간에서 보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세보증금도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소득세까지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농지 임대차 신청 의무화도 사실상 세원 확보를 위한 방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신고되지 않는 개인 간 체결한 농지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농지 임대차 계약 양성화를 통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또 부과가 될 테고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 안 된 농지 소유자에게는 개정안 위반 사항에 따라 각종 과태료가 부과가 될 테니 말이죠. 주택시장에 이어 막대한 세수 확보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개정된 농지법으로 인한 토지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토지도 거래 절벽, 1분기 거래량 27% 줄어 아시아경제에서 지난 4월 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 보도 자료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선 토지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대선 등 이벤트 전후로 거래량과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점과 특히 중점적으로 강조한 이유는 바로 지난해 7월 농지법 개정이 토지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은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법 개정은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석대로라면 이미 시장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이 필요한 토지에 대한 수요가 급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런 농지로 분류되는 땅들은 앞으로 팔고 싶어도 더 안 팔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이미 농지로 취급받는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처분할 때 수요자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후 관리를 통해 농지 실태 조사에서 규정에 위반된 농지들은 각종 제재 사항이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적 사후 관리는 바로 이행 강제금 상향입니다. 농지 처분 명령 미이행자의 경우 기존 토지가액의 20%가 부과되던 상황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의 25%로 이행 강제금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번엔 원상 회복 명령 미이행자 항목도 신설이 되었죠. 농지법 위반 벌칙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의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이 되었고, 불법 위탁 경영 임대차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역시 상향이 되었습니다. 농지처분 명령도 이제는 농지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주던 기존에 비해 즉시 처분을 해야 하는 고강도의 규제사항으로 상향이 된 것인데요. 특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농지처분 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처럼 농지를 취득하고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이 항목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농사 짓는다고 취득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니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 보이기 때문이죠.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정례화도 강력한 사후관리 방안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앞에서 명시한 대로 개인들의 경우 5년 이내 농지증 발급 농지, 해당 지역 미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한 농지,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그리고 상속 등의 사유로 취득하였으나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들은 실태조사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인데 머리 아픕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심사 강화 및 제한을 통해 농지취득 신규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은 사후관리보다는 사전관리 방안에 해당되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 농지증 발급 조건 강화로 인하여 농지 수요를 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농지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해보면 농지에 대한 수요는 억제하고 보유 중인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이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이나 과태료 등을 계속적으로 부과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농지 임대차 계약도 양성화함으로써 소득이 잡히면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지 면적은 많은데 아시겠지만 영농 목적으로 실제 농지를 취득할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있던 농지를 처분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에서 사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을 사람도 이제는 거의 없는 마당에 농사를 못 지으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가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닙니까?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자들에게 대출을 막아 자금 확보를 못하게 하고 취득세 중과가 되고 있으며,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보유시 재산세나 처분시 양도세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부과하여 시장에서 사지도 팔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오로지 납부해야 될 세금만 급등하는 이런 가두리식 규제 프레임이 이제는 농지시장에도 동일한 형태로 적용이 되려고 합니다. 농지증 발급 강화로 신규 수요가 막히면서 가뜩이나 수요가 적었던 농지들은 더욱 팔리지 않을 테고, 그렇다고 방치해두면 농사 안 짓는 땅에는 강제처분 명령이나 과태료가 계속적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주택시장은 새로운 정부 정책 하에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추가 완화책을 기대해보고 있지만, 사실 농지 쪽은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즉 보유하고 있을 수도 없고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규제 프레임으로 인하여 농지 소유자분들에게는 실현의 시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란 사자성어가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농지증 발급이 필요 없는 땅은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잘 팔리는 땅에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가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출구 전략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농지증 발급이 필요한 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개정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최근에도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비도시 지역 땅을 선택하려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시 지역 땅이 비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이유를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냥 본인 생각과 기준으로 그렇게 비싸요 하며 손사래를 치며 비도시 지역 땅을 구입하셨던 분들, 후회하실 준비들 되셨습니까?
자, 새만금에서 토지를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이 필요 없는 땅 중에서 도시지역 토지에 속하면서 농취증 발급이 필요 없거나 필요하더라도 농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농지은행 위탁이 되어 있거나 가능한 토지를 중심으로 토지를 취득하시는 것이 최적의 투자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들이 얼마나 있겠으며 그 중에서도 도로에 접하는 땅들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는 직접 찾거나 좀 싸게 취득해 보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행동은 그만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자금대에 맞춰서 최적의 물건 추천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신중하고 엄격하게 선별한 하자 없는 땅을 가져갈 수 있는데 굳이 고생해가며 엉뚱한 땅을 사놓고 후회들어하는 대다수의 분들 보면 많이 안쓰럽습니다.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한 도시지역 땅 중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농취증 발급이 필요 없는 땅들 중에서 발군의 투자 가치를 지닌 땅이며 농지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들 땅들에 대한 토지 수요가 더욱 집중될 것임을 이제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지역 토지는 개발 목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완화되고 기반시설이 집중되면서 인구와 산업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토지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비도시지역 토지는 개발 억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강화가 되고 기반시설 등이 미비하기 때문에 인구 밀집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생명인 입지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도시 중앙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시 외곽에 지정되는 비도시 지역 땅들보다 그 입지가 훨씬 탁월합니다. 도시지역 투자 포인트는 도시개발 목적으로 처음부터 지정이 되었으며 탁월한 입지와 지정 면적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토지 수요 집중 시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농취증 발급이 필요 없는 도시지역 땅들에 대한 풍선 효과까지 기대가 되면서 이제는 새만금에서 도시지역 땅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될 놈은 됩니다. 운명적으로 좋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아무리 역경을 맞고 고초를 겪어도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결국 성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도시지역 땅이 될 운명을 가진 땅입니다. 도시지역은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현재 모습은 그냥 논, 밭 모습이지만 결국 도시로 개발되어서 빌딩과 주택과 상가 건물들이 들어서는 자리가 바로 도시지역이며 그 땅값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을 합니다. 미래가치가 높은데 비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데 저렴할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싸게 사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좋은 물건이 싸게 나올 확률과 그 물건을 하필 여러분이 만날 확률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다 몇 년 후에 전화와서는 또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하시는 분들 한두 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는 또 투자를 못하죠. 배포가 너무 작습니다. 이런 분들. 강남부동산은 아직도 상승 중인데 그들이 저렴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가임에도 그 입지를 인정받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농지보다 비싸더라도 결국 비싼 놈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가격을 주고 사더라도 좋은 물건은 결국 올라갑니다. 어차피 가지고 있는 자금 한도 내에서 땅을 사는 거면 1억 원어치의 땅을 산다는 것은 도시지역 땅을 사더라도 1억 원어치를 사는 것이고 비도시지역 땅을 사더라도 1억 원어치를 사는 겁니다. 평당가에 왜들 그렇게 집착을 해서 도시지역 땅은 비싸다고 그렇게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 물론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주관적이고 편향된 기준입니다. 왼종일 땅만 분석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할 만큼 땅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분석해 보셨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팔리는 땅을 사야 투자가 성공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도시지역 토지에 수요가 몰릴 것이고 농취증 발급이 필요한 토지들은 더욱 매매가 급감할 것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농취증 발급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손절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만금에서 토지 투자는 도시지역 투자가 정답입니다. 부안, 김제, 군산에서도 최고의 도시지역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전화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돌아갑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땅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땅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엄격히 선별한 소수의 땅만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만 그 행운 거머쥘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 중인 땅 정말 최고의 땅임을 자부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